가까이 알기 전에는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본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멀리 했을 텐데 생각은 하지만요. 이미 관계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갑자기 멀리 하기도 어렵죠. 그렇다고 솔직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니까요. 솔직한 사람은 너무 무례한 사람이 많고요. 예의 바른 사람은 또 가면을 쓴 게 아닐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지치면요. 새로운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 본성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먼저 타인의 본성을 파악한다는 것은요. 취미가 어떤 거지? 집에서 뭘 하고 지낼까? 이런 질문과는 결이 좀 다르죠. 뭔가 숨기고 있지는 않겠지? 나중에 큰 피해를 입힐 사람은 아닐까 하는 속고 싶지 않고 피해보기 싫기 때문에 겉모습에 가려져 있는 본성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 본성을 파헤치고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주로 안 좋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 상대방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필터를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필터를 사용할 때 사실 어떤 사람도 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내면이란 게 그렇게 깔끔하고 멋진 인물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본능을 인정을 하고 그걸 절제하면서 사느냐 그냥 짐승처럼 본인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주제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왜 본성을 파헤치고 싶어 하는가? 둘째는 사람 본성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있는가? 셋째는 파악하면 어떤 것이 좋고 리스크는 무엇이 있나?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제 견해로는 사람의 본 모습 절대 모릅니다. 이거 알면 세상에 사기 당하는 사람이 왜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이 사람 이제 다 알아. 나는 사람 만나면 사이즈가 딱 보여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꼬린 지점을 위해서 사람들이 본성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본성 왜 숨기나요? 그냥 심심하다고 힘들게 공들여서 자기 위장을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예상 이득이 클수록 더 강하게 다른 모습을 오랫동안 연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위험성이 큰 사람일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속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꼭 이런 게 아니라 수동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요. 내 약점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개성이 있을 때도 사람은 가면을 씁니다. 굳이 드러내서 손해를 볼 바에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 가면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이 물리적 공격을 방어하려고 갑옷을 입었듯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방어 수단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빨리 알기 위한 명확한 한 가지 방법이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상대를 완전히 믿어서요. 내 약점, 내 솔직한 본성을 먼저 드러내면요. 상대도 경계를 풀거나 혹은 먹잇감으로 보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은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내 것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 패만 읽고 싶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 패를 다 보여주겠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상대 본 모습을 알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완전히 파헤친다는 개념 대신 추측해볼 법한 징조를 파악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한 사람인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밥 먹을 때 종업원에게 하대하는지를 봐라. 피곤할 때 주변에 짜증내는 게 그 사람 본성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요. 보통 본성이 잘 드러나는 사람, 그냥 떠보면 튀어나오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격 안 좋은 부분 있네. 이 정도 알고 지내면 무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은요. 이기적인 목적을 숨긴 사람들입니다. 속내 검은 사람들도요. 똑같이 본성 파악하는 법, 사람 속내 알아보는 법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류들을 바보에다가 지식도 부족해서 내가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방면에서 지능이 높고 학습량이 많고 심지어 관계의 경험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내 능력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불어 나는 아직 이 사람을 잘 몰라 라는 태도가 곧 예의와 배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확한 결론을 찾는 것보다 본성을 왜 어떻게 숨기는지를 탐색하는 게 더욱 실전적인 파악의 방향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속내가 드러나게 하려고 추궁을 하거나 억지로 상황을 연출하게 되면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너가 뭔데 사람을 떠보냐 라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더 위험한 건 얘가 아직 나를 의심하는구나 하고 더 깊숙이 본성을 숨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리스크 없이 티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그 사람하고 오래 보는 겁니다. 오래 보면 볼수록 본 모습을 알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본성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는 것은 그 크기가 커서 본래의 나를 완전히 가리려고 할수록요,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집에서는 수시로 머리를 긁고 몸을 긁는 습관이 있는 분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보통 참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 습관이 나타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인지적인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랑 밖에서 행동의 차이가 클수록 피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요, 매번 똑같이 에너지를 투여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집에서 하는 행동, 평소에 하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은요, 언제나 일관됩니다. 식성상 고수, 정향 이런 향신료 들어간 음식 좋아하는 분이요, 갑자기 그거 싫어하지 않고요. 반대로 그런 음식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좋아하는 일 많지 않습니다. 성격적 본성도 비슷하다는 거죠.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요, 살가운 가면을 쓴다고 해도요, 그게 몇십 년 동안 반복해 왔던 원래 무뚝뚝한 표현들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유지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러 사람 긁어가지고 본성 튀어나오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요, 뒷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본성 나온다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 게요, 단기간에 사람을 전부 파악하려는 욕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사람을 보면 그게 답답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빨리 관계에서 안정을 찾고 안심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계속 의구심만 가지고 사람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건 내 관계의 확장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이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근처에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내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하던 나는 여기까지만 사람을 의지하겠다. 엄청나게 믿음직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거리까지만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 관점이 있으면 주변에 이상한 사람 있어도 안전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그럼 그 이상의 도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살다 보면 도움도 무조건 받아야 할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건요, 공짜로 받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면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막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책임이요, 각자에게 생깁니다. 정말 간단하잖아요. 이 절차 하나만 만들면 돈은 좀 나갈지 몰라도 사는 건 훨씬 편해집니다. 더불어 남의 본 모습을 꼭 봐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나는 솔직한 사람만 만나, 나한테 조금이라도 속이는 거 있으면 지인도 아니야, 이렇게 과도한 규칙이 설정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사람만 보려면요, 자기 기분 나쁘면 솔직하게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 남의 비밀 다 발설하고 다니는 눈치 없는 솔직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상태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절제가 없는 사람도 이 안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성에 대한 억제를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사회 속에서 어울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처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이면 너무 완벽해, 다 믿어야지 하실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보시고 어디까지가 완벽한 모습인지, 어디서부터는 부족한 면이 있는지 천천히 알아가시는 게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은요, 언어에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말이
말이란 건요, 집에서 오늘 말할 대본을 쫙 30분씩 작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기본 가치관, 주로 학습된 언어를 가지고 내뱉는 겁니다. 때문에 말을 길게 하다 보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조건 있어요. 상대가 무엇을 계속해서 언급하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그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맨날 뭐 먹을까 하는 친구는 음식에 진심인 거겠죠. 만일 사람 말에 반복적으로 속임수, 강제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 욕구를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흠칫하면서 말을 돌리기도 하고요. 특히 가면을 두껍게 쓴 사람일수록 자기 욕구가 탄로났을 때 감정적 반응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반복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꼭 사람 걸러내기 위해서만 관찰하실 게 아니라요, 어찌 되었던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고 갖고 싶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가는가, 이 한 사람에 대한 가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 행동이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설령요, 싸움꾼인 친구, 맨날 분란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의 핵심 욕구가 예를 들면요, 투쟁을 통한 성취예요. 그러면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핵심 가치여서 맨날 싸우고 다녀야 직성이 풀리는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다른 갈림길이 생기겠죠. 같이 할 수 있구나, 또는 이 사람하고는 뭘 같이 하진 못하겠구나, 이 선택만 남는 겁니다. 근데 말을 파악하는 것의 문제는 내가 사람 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 말의 속뜻, 진짜 말을 하려고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사람이요, 표면적으로 하는 말 그대로가 본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일상 언어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좀 피곤하네 하면요, 몸이 피곤하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배경을 보니까 그 사람 업무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이 일이 하기 싫다는 걸 수가 있겠죠. 이걸 잘 캐치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눈치가 좋네, 센스 있네 라고 합니다. 근데 눈치라는 것도요, 그냥 아무런 배경이 없이 감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말했던 거, 본래 주로 말하던 내용을 배경으로 가지고요, 이번에 하는 메시지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 이런 말을 주로 했으니 오늘 내용도 이 범위 안에서 하는 거겠지 하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유추를 잘하려면요, 상대를 오래 알고 이 사람 특징에 대해서 나름 정리가 되어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내 에너지를 평소보다 많이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귀가 뚫려 있으니까 음파 진동이 들어온다 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필터를 하나 장착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필터가 중간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야, 너 정신 차리고 들어 라고 한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지 능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 받은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걸 셀프로 하면요, 다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 말이 뭔가 캐치가 된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이런 말 하는 것 같네 하고 떠오르면요,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별다른 의도가 없는 경우는요, 공감해 주니까 엄청 좋아할 거고요, 숨겨진 검은 의도가 있는 사람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핀트가 한 번에 맞진 않겠죠. 하지만 대화란 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상대 내용을 유심히 듣고 그걸 계속 확인해 나가면 높은 확률로 나중에는 그 결이 맞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게 마음을 읽거나 독심술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상대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자기 입으로 뱉은 중복되는 키워드를 모아가지고요, 상대한테 확인을 시켜준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마음이 읽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이 사람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되는 지표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건 보통 경제적인 부분이 클 겁니다. 한 번 손해를 보면 내 사는 것이 즉시 타격이 오고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니까요. 근데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본성을 파악할 게 아니라 물질적 손익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으면요, 모든 고민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손해와 이익이란 건 나 개인만이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뭘 해봐야지 저 사람이 내 앞길을 환하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포기를 해버리면요, 깔끔하게 마음의 고민이 종결됩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나는요, 그래도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모험을 해보겠다 하는 분이라면 이때부터는 사람 가면
뒤에 가려져 있는 실체를 보는 그 눈을 키우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수복할 능력을 나한테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의 선택은요, 언젠가는 실패를 합니다. 비율상 그리고 그게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한 복구 능력을 높이는 게 앞으로 다가올 여러 번의 배신이나 약속 파기에 대해서 큰 굴곡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고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 생깁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요. 때문에 사람 보는 눈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피해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 나는 그 정도의 진취성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물질적인 손익에 대해서는 타인과의 교류를 차단을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건 본인이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도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위험성도 낮춘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안전한 것이지, 이익도 얻고 위험성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원치 않는 나쁜 쪽의 결론만 모조리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만 정리하면요, 사람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도 사실 완전히 알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든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오래 유지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상대와 꾸준히 관계를 이어나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본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관계에서 지나치게 빨리 본성을 파악하려고 하면 상대를 의심하거나 억지 상황을 만들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요, 어떤 욕구와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말하는가를 관찰하면요,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물질적 손해가 걱정된다면 손익에 대해서는 누구도 믿지 않는 자세를 취하거나 대가를 제시해서 서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사람을 믿고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요, 피해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한 복구 능력, 내 실력을 키우는 것이 방법입니다. 결국 본성 파악에만 집중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상대를 이해하고 동시에 내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인을 파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내 부족한 실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피해를 받던 감당할 방법이 생기고요, 나와 진짜 맞는 사람이 누군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일 타인의 정체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